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중국 쪽에 줄 섰다가 그 짓거리를 못 면했던 북한이 몇 년 전 러시아 푸틴 형님한테 줄 서고부터 사정이 좋아지고 있어요. 북한 경제가. 한국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 하는데 2023년에 북한 GDP 경제 성장률이 3.1%예요. 한국을 역전했습니다. 2024년도 요 정도 수치는 나올 거예요. 북한은 지금 경제 잘 나가고 있어요. 배 고른 사람들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러시아 올해 전쟁이 길어지면 얘네 경제 망한다. 기우제를 지내고 유태 세력들이 장악한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망할 것처럼 대대적인 보도를 해댔지만 그거 다 가짜뉴스예요. 북한 러시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의 1인당 GDP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어요. 15,930달러였고 러시아가 2022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복귀했어요. 전쟁 중인데도.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유태 세력들이 다 장악해서 대형 주류 언론들을 러시아 망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서방 제재에도 침체는커녕 과열 상태의 러시아 경제. 작년 10월 30일 기사입니다. 전쟁 몇 년 더 끄떡없다고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더 잘 나가요. 러시아의 경제는 전쟁 이후에 더 잘 나갑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을 넘어설 정도로 2024년에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3.9%예요. 2023년에 3.6%에서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우리가 붙어서 같이 하면은 우리 대박이에요. 북한도 러시아에 붙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3%가 넘어가고 우린 미국 민주당과 일본 자민당 쪽에 줄선 윤석열 임기 때 GDP가 거의 마이너스에 갈 정도로 떡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는 자원이 빵빵합니다. 중동 사우디에 비빌 정도로 원유도 많아요. 2021년 기사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1일 원유 생산량이 있어요. 매장량이란 건 땅속에 묻혀있는 거죠. 근데 매 생산량에 있어서는 미국 1등, 러시아 2등이에요. 사우디보다 더 생산을 많이 한 나라예요. 우리 러시아랑 친해지고 의리 지키면 원유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가스관에다가.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이 굉장히 탐나고 한국의 힘이 필요해요. 한국의 산업 능력, 기술력, 또 조선업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서 10년간 퍼줄 수 있는 거 다 퍼주고 러시아 한국 관계를 좋게 만들어놨는데 문재양이 외교를 잘한다고 말만 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수십 년간 싸운 러시아와의 우정이 바로 깨져버렸어요. 인도처럼 중립 선언을 하고 대선도 한국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골치 아프니까 우리는 유보하겠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이렇게 하고 국익과 러시아와의 의리를 선택했어야죠. 러시아 가스도 엄청나고 지하 자원 기똥찬 나라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쪽 사할린 홋카이도 위쪽에 열도 북방 섬들 한국과 같이 개발하고 싶어요. 몸이 달았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농작물이 동남아화 돼가지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력, 산업 기술력과 자본력 가지고 러시아랑 같이 시베리아 땅들 거기에 밀농사다 뭐다 우리랑 같이 해서 우리 반띵하자 할 수 있는 거 진짜 엄청 많아요. 러시아가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할 꿈의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왜 저렇게 악마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푸틴이 국내 정치에서 언론인을 독살하고 이런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쥐가 독살을 하건 독재를 하건 그건 니네 사정이고 우리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눈 감아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탠스로 러시아랑 같이 돈 벌고 우리가 번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 민족주의자 스탠스예요. 이렇게 국익만을 생각해야 돼요. 잘하기 경쟁만 하면 되게 국내 정치건 국제 정세건 러시아가 우리를 좋아해. 그럼 너네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깨끗하건 더럽건 그럼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우리가 손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좋아한다고 몸이 달았는데.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한 라인이 되고 중국을 사면 초과로 완전히 둘러싸는 거죠. 분명히 트럼프 임기 몇 년 후쯤에는 위구르, 신장 자치구나 티벳이나 독립도 물밑 작업을 해주고 이럴 거예요. 중국 분열시키기 작업. 게다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애들 있죠. 구소련 연방 국가들. 걔네들이 또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을 무진장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까지 우리가 같이 연합이 돼서 중국을 뺑 둘러가지고 압박하고 조지는 이런 판 구축하고 중국을 약화시키면 우리가 다시 원대한 한민족의 기상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하고 중국이 분열되고 중국은 분열의 역사였어요. 다시 분열돼야 돼요. 그래야 한민족이 살아나죠.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친일 국가. 우크라이나는 한국 안 좋아해 별로. 러시아가 우리 정말 좋아하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수입차 1위였고 삼성, LG 좋아서 난리고 갤럭시 핸드폰 막 쓰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러시아에서 1등이었어요. 아디다스를 제친 게 한국 삼성이었고 일본 차보다 현대 기아차를 훨씬 좋아하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었는데 한국 컵라면 있죠. 사발면 그거 전 국민이 먹는 좋아하는 라면에 한국 마요네즈, 한국 몽고간장, 한국 과자, 화장품 기똥차게 수입해주고 팔아주던 게 러시아였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본을 더 좋아하는 친일 국가인데 왜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퍼주고 포탄을 퍼주냐 이 윤석열.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핸드폰 쓴대요. 오포, 비보, 화웨이, 샤오미 쓰고 중국 차 쓰고 우리가 90년 바깥에 온 걸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문재양 또라이. 어디라고 단방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니까 그렇게 빠르게.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성군이라고 외교 잘한다고 진짜 다 속은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에 다 놀아놨던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요. 애교는 없어요. 일본 애들처럼 친절하고 귀엽고 이런 애교는 없는데요. 무뚝뚝하고 좀 투박하지만 의리가 있어요. 또 러시아 사람들 한국에서도 많이 일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성실하게 잘한대요. 체력도 좋고. 러시아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브이로그를 한국에서 일하는 분 올린 게 있어서 하나 봅시다. 재미삼아서. 한국에서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러시아 청년인데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뭐였어요? 새벽 5시 47분 출근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틴도 챙겨 먹고 차도 하나 사고 고양이도 키우고. 러시아 사람이 한국 오면 돈을 참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이다 이런 걸로 한국에서 일하는 거 자랑한다고 올리는 러시아 사람들 많거든요. 그 소련 연방국가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일도 참 요령을 안 피운대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일용직으로 써봤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요령 피우는 나라 애들이 몇 국가가 있대요. 근데 러시아나 우즈벡, 카자흐 이쪽 애들은 요령 안 피우고 묵묵히 일을 잘한대요. 힘도 되게 좋고. 러시아는 의리 있어요. 일본 애들처럼 칼집 놓고 배신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러시아 노동자들 여기저기 현장에 많은데 한국에도 요령 안 피우고 힘도 되게 좋대요. 배추 뽑는 거 단체로 한 3-4명 가서 할당량 딱 맞추고 라면 몇 개 먹고 그냥 떠난대요. 또 불러달라고 하고. 저는 원래 개인 성향이 있겠지만 겉보기로 친절하고 속 깊지 않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무뚝뚝하지만 성실히 일 잘하는 러시아 스타일 원래 좋아하거든요. 의리 있는 애들. 또 우리랑 미래를 같이 열어나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저는 러시아라고 봅니다. 자원 대국 러시아랑 우리도 너무 좋아해 주는데 왜 굳이 선을 긋고 러시아 푸틴을 까고 이럴까요? 종전선언이 이재명 정권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이 있어요. 요 송유관이 중국에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 중국이 연간 1,500만 톤 규모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데 여기서 연장을 해서 2,100km 길긴 하지만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하바롭스키에서 코스미노까지 와서 여기 북한하고 연결하면 철도로 휴전선 쪽에 철도만 우리가 송유관 연결하고 이러면 우리가 러시아 원유도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운송 비용도 매우 낮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된 원유 수입처가 중동,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쪽인데 이거 배에다가 실어서 멀리 오는 것도 아니고 송유관을 통해서 쭉쭉 받아서 그대로 쓰면 얼마나 저렴하게 우리가 자동차건 에너지건 쓰겠습니까? 난방이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의 수입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 나가니까 항상 써야 되는 난방비, 여름에는 전기 비용, 그럼 우리 물가 안정되고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죠. 항상 나가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천연가스도 연결할 수 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건설업체들이 꿀빨게 드글드글 널려 있어요. 엄청 큰 나라인데 우크라이나가. 남북한에 종전선언을 막을 세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크게 봤을 때는 두근두근하고 희망적인 정치판입니까? 국제 정세고. 이재명 정권은 이제 구분동선 넘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탄핵 인용만 되면 이재명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이재명이 판을 10년 이상 깔아서 목숨 걸고 이겨놓고 대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미.